그래 진호야. 이번 주말에? 별일 없지?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라운딩을 가자고? 하하, 좋지. 안 그래도 우리 마나님이 골프 치러 언제 가냐고 난리다. 그래. 그럼 내가 로이어 골프클럽 예약할게. 그래. 오랜만에 몸 좀 한번 풀어볼까? 아이, 진호 자식 골프도 못 치면서 말이야. 진호 씨네 어디쯤이래? 거의 다 도착했단다. 당신 라운딩 나가자 하더만 소원 풀었네. 소원은 무슨. 실내 있으면 하니까 재미도 없고 라운딩 나간 지도 꽤 됐잖아. 너무 신난다. 그나저나 우리 코스 어디야? 우리 이 코스. 진호 씨네 오기 전까지 몸 좀 풀고 있을까? 그럴까? 가자. 우리 동미 골프 실력 좀 많이 늘었나? 연습한다고 했는데 힘드네. 네가 골프 배운 지가 6개월 됐지?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은 필드에 뭐 자주 댕겨봐야 된다. 이쪽은 오늘 같이 나갈 코디 나영 씨. 오래 하셔가지고 잘 알려주실 기다. 잘 부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가 어디라고 했지요? 이 코스입니다. 이 코스. 애들 오기 전에 우리 한번 둘러보자. 그러합시다. 챙겨가. 갈까요? 오케이. 자. 그렇게 저희 일행은 이 코스 7번 홀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같은 곳 5번 홀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원님 준비되셨죠? 네, 치시면 됩니다. 볼! 5번 홀에서 예상치 못하게 공이 날아왔고, 저는 그 골프공의 왼쪽 눈 윗부분을 강타당했습니다. 큰일인데요. 여보, 괜찮아요? 여보, 눈이 회복되겠나? 되겠지. 저는 그 사고로 인해 시력 저하와 비문증 등이 발생해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그대로 후유증이 남게 됐습니다. 당신! 내 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걸 친 것도 아니고 저는 캐디가 쳐도 된다고 해서 친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뭐요? 어쨌든 당신이 친 골프공에 내가 맞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수술했는데도 왼쪽 눈은 거의 안 보입니다. 볼 수 있는 시야 범위가 엄청 좁아졌다고요. 당신이 똑바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전방에 아무도 없었고 슬라이스가 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내 평생 후유증으로 남는다는데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당신이랑 당신, 그리고 골프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예, 박정호 씨가 이번 사고로 정말 큰 후유증이 남게 되었는데요. 자, 어쨌든 원인 제공을 지금 최동민 씨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최동민 씨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어떤지. 자, 함우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 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잘 준수하고 주의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더욱 그렇게 예상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하지만 드라마 사례의 경우 최동민 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경기 참가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왜 최동민 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골퍼를 담당하는 경기 보조원이 골퍼에게 티샷을 하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에는 골퍼로서는 타구 진행 예상 방향에서 사람 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렇죠. 따라서 박정호 씨, 최동민 씨와 같이 모두 경기 보조원이 있는 상황 하에서 플레이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경기 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골프공을 타격하는 사람에게 육안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식별할 수 없는 다른 홀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최동민 씨는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6개월 그러니까 골린이 있죠. 네. 골프에서는 어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동민 씨 당시 골프 경력이 6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풀스윙이 아니라 하프스윙을 하는 등 힘을 조절하여 공을 타격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 정도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동민 씨는 경기 보조원인 김나영 씨로부터 타격해도 괜찮다는 지시를 듣고 타격했고 맞은편에 골퍼가 없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한 이후에 골프공을 타격했습니다. 네. 따라서 다른 홀에서 박정호 씨가 골프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타격한 골프공이 슬라이스가 나서 박정호 씨가 있는 홀로 날아감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따라서 최동민 씨가 비록 골린이라고 하더라도 티샷을 할 때 하프 스윙 등으로 힘을 조절하여 플레이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최동민 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네, 고려해서 맞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요, 박정호 씨가 최동민 씨를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를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취지를 종합해 봤을 때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유는 최동민 씨는 경기 보조원이 티샷을 해도 된다는 말을 해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는데요. 드라이버로 티샷한 골프공은 사람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최동민 씨 행위는 결과 발생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추어들 간의 골프 경기에서 티샷을 할 때 슬라이스가 발생한 것을 두고도 극히 이례적이라 볼 수 없고 최동민 씨도 고의로 슬라이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최동민 씨에게 슬라이스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경기 보조원의 지금 지시대로 공을 쳤는데 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요. 대부분 공을 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안별로 판단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네. 골퍼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골프공 타격 방향 뒤쪽에 서 있던 사람을 맞춘 경우가 있고요. 골프장 코스의 규모가 작아서 골프공을 타격한 지점과 피해자가 골프공에 맞은 지점이 매우 가까워 육안으로도 피해자가 골프공 타격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한 홀에서 타격한 공이 인저볼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여 경기 보조원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다른 차를 사용했고 다른 방향으로 타격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골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최동민 씨한테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네.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박정호 씨가 경기 보조원인 김나영 씨 네. 캐디죠. 네. 그리고 또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드라마 사례에서 일어난 사고는 제가 볼 때도 오히려 경기 보조원과 골프장의 관리 부실, 즉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은 골프장 시설에 이제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골프장 2코스 중 5번 홀 7번호는 예. 카트가 오고 가는 도로 사이에 좁은 러프만 경계로 되어 있을 뿐 높이가 높은 나무나 경계 그물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더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5번 홀 팁박스 기준으로 할 때 홀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예.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목표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미세하게라도 잘못 타격하는 경우에 이어 맞닿아 있는 그 7번 홀로 골프공이 넘어가기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골프장은 경기 보조원에게 이 코스에 대한 안전 매뉴얼로 각 홀에서 넘어오는 골프공에 대해 주의할 것을 기재해 두고 있을 정도로 코스가 이어 맞닿아 있는 홀에서 넘어오는 골프공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기보조원 김나영 씨와 골프장은 지금 박정호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나영 씨와 골프장은 공동하여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경기보조인인 김나영 씨는 이 코스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에게 이 코스에 대한 안전 매뉴얼로 각 홀에서 넘어오는 그 골프공에 대해 주의할 것을 기재해 두었는데요. 당시 5번 홀을 담당하고 있었던 김나영 씨는 최동민 씨가 티샷을 하기 전에 7번 홀 상태에 대해서 7번 홀을 담당하는 그 경기보조원과 논의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티샷 정면만 본 후에 최동민 씨에게 티샷을 해도 된다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골프 경기자의 안전을 위해 골프 경기 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안내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흡한 사정이 존재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캐디들끼리 무전으로 거기 어때요? 이런 정도는 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김나영 씨의 그 책임과 골프장의 책임으로 봤을 때 골프장은 김나영 씨의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노요 골프장은 김나영 씨의 사용자로서 김나영 씨에게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는 자에 해당되고 피용자인 김나영 씨의 사무집행 중 김나영 씨의 과실로 인해서 박정호 씨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용자로서 김나영 씨와 공동하여 박정호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로요 골프장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골프공이 이어 맞닿아 있는 다른 홀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추가적으로 더 마련했었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를 해태했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어쨌거나 박정호 씨 입장에서는 네. 경기보조원인 김나영 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한데 사실 눈이 좀 시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제가 그럼요. 평생을 정말 안 좋은 시력으로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중간에 그래 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네, 그 박정호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박정호 씨는 회사에서 기술 영업 팀장으로 근무했고 월 평균 급여액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재 눈 상태에 대한 신체 감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노동능력 상실률은 24%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일실 수입에 대해 산정해 보면 일실 수입은 박정호 씨가 받은 월 평균 급여액을 월 소득으로 해서 산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동연한, 즉 정년은 60세라고 보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이 65세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가동연한이 65세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박정호 씨 경우는 어떻습니까? 박정호 씨의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어 생략하지만 보통은 엑셀표로 만들어진 표준 양식이 있기에 네. 요구되는 수치만 정확히 넣어주면 결과값을 비교적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결과만 살펴보자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박정호 씨 나이는 37세 6개월 3일이었고 이때부터 가동연한을 고려하고 노동력 상실률 24%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일실 수입을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2억 5,9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실 수입은 그렇고 네.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네, 일실 퇴직금도 있습니다. 일실 퇴직금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일실 수입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퇴직금이 적립될 것이고 향후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텐데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근무 연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산재 방식은 평균 600만 원을 기준으로 정년 퇴직 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예상 금액을 구하고 네. 이를 사고의 기준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출된 금액에서 사고 당시 기발생된 퇴직금을 빼고 나온 금액의 노동력 상실률 24%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일실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1,369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 외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국 비용,
위자료 등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 또한 아직 골린이지만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인 지금이 라운딩을 나가기엔 가장 좋은 날씨라 저도 주말에 한 번씩 라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되어 시청자분들도 라운딩을 자주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반면 그런 만큼 골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또한 점점 늘어난 추세이고 이 중 상당수는 골퍼가 다른 골퍼를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플레이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즐겁자고 나간 라운딩에서 몸을 다쳐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반드시 경기 보조원분의 지시를 잘 준수해서 안전하게 라운딩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